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이 CS 리더스 관리사 저희 단원별 뭐 제가 이름은 챕터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 저희 이번 영상은 CS 개론의 두 번째 장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 CSM이라고 되어 있죠. 이 CSM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CS 개론 1장 문제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풀어보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뒤에 나왔던 2019년도부터 2020년도 8월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고객만족 경영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이건 꼭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희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첫 번째가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전사적이라는 두 가지는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유재 교수가 주장한 이라고 나오죠. 자, 이유재 교수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서비스 마케팅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자, 고객 만족 경영의 중요성이라는 걸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유재 박사가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우리나라 그 이제 뭐 대표적인 마케팅의 그 기본 소라고도 얘기가 되죠. 이거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다가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거를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걸 잘 보시면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홍보라는 걸로 연계시킬 수 있잖아요.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까요? 네, 수익을 만들어내는 관점일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루트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1번. 고객의 기호 변화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줍니다. 이거 맞겠죠? 이유지 박사가 얘기한 얘기. 그죠? 홍보, 마케팅, 수익에 대한 얘기니까요. 결국 저희 뭐예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번.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됩니다. 고정 고객이 돼야 우리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3번. 구전 효과를 통한 광고 효과로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준다. 자, 1번과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럼 4번. 고객 만족은 가격 우위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옆에서 설명드렸죠. 얘도 맞습니다. 대중정보사회의 확산으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확산되었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앞뒤 문맥상 틀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주장한 학자는 알고 계시는 마이네트라는 학자의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딩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학자의 내용을 갖다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을 드렸던 서비스 마케팅, 홍보, 수익 여기에 관련된 이유재 교수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도 출제가 됩니다. 반대로도 마이네트라는 학자가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이라는 걸 문제로 내놓고 이유재 박사가 주장한 내용을 오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제시한 3C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뭐 단순하게 암기가 일단 되셔야 되는 첫 번째고, 첫 번째가 커스터머, 고객 만족이라고 불려지죠. 그 다음에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무한 경쟁이라고 부르는 컴페티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그럼 고르라는 거겠죠. 보기에서 오늘날 기업은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일단 정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유연하게 모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답니다. 움직여야 되겠다. 자, 그럼 움직여야 된다는 건 위에 써드린 것대로 커스터머, 고객 만족,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컴페티션, 글로벌 무한 경쟁이에요. 자, 이래놓고 보면 움직인다, 변화에 적응한다, 두 가지 키워드만 보고도 답은 네,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걸 저희가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갖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3번 마이클 포터 교수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 폴스 모델입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 5 폴스 모델이죠. 자, 보기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분명하게. 자, 이때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보실 거 없어요. 초기 투자, 자, 뭔가 시작할 때 투자해야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뭐가 있는가? 자, 기술 장벽, 우리가 들어갈 때 세 가지만 지금 잘 보시더라도요. 세 가지만 잘 보면 사업을 뭐 하는 사람? 첫 번째로 네,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등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 그 답은 신규 진입자가 됩니다. 신규 진입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공급자는요. 공급자는 잘 보시면 얘는 공급품이라는 말이 꼭 단어가 꼭 나올 거예요. 아니면 공급업자. 솔직히 이제 이 공급업자라는 거는 키워드로 좀 잡기가 좀 그런데, 얘는 키워드로 잡기가 좀 그런데 이 공급품에 대한 게 꼭 나와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체자는 뭘까요? 대체자. 이것도 신기하게 대체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대체품. 이 대체품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대체자는 얘는 좀 특이한 게 이 대체자는요. 구매자의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대체자에서는요. 구매자의 동기부여라는 게 키워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진입자는 했고, 경쟁자는 시장의 성장성, 제품의 차별성, 여기 차별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제품의 차별성.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차별성을 지금 제가 왜 써드리냐면 제품의 차별성이지만 공급품의 이 공급자의 내용에서도 공급품의 차별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공급품, 여기는 제품, 이렇게 나눠져요. 경쟁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구매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구매자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지금 차별성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는 걸 갖고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뭐 제가 다 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꼭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자,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물질적 심리적 보상이라고 나옵니다. 물질적 심리적 보상. 자,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할까요? 물질적 심리적 보상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물질적 심리적 보상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 키워드가 딱 제시가 됐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찾아야 되느냐? 물질적 심리적 보상입니다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걸 흔히 저희가 이제 자원 지원에 대한 키워드예요. 자원 지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리더십도 있고 조직 문화, 고객과 시장, 프로세스 기법, 뭐 자원의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질적 심리적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저희가 자원 지원이라고 불러요. 자원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2번이 맞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암기 형태가 있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연계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암기 형태로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기본 경영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본 경영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최고의, 이거부터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상의 퀄리티가 보장된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모든 제품을 뭐 하세요? 구색하세요. 이게 일단 기본 경영 원칙의 네 가지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닌 건 뭘까요? 네, 엘레강스라는 건 해당하지 않죠.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 문제도 암기 형태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방식이기도 합니다. 데이와 랜던이 제시한, 자, 이 사람들은 뭐 교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의 반응 중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여기서 보면 공적 반응이에요. 공적 반응. 자, 여기서는 지금 잘 보면 한자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한자를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뒤에 한자가 부연으로 이 뭐랄까요, 표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문제를 고를 때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공적 반응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지금 네, 사적 반응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적 반응. 원래 자료에 있는 무반응은 지금 제외시킬게요. 네, 무반응은 지금 빼버리고, 일단은 빼버리고, 이 문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있어요. 사적 반응으로 보게 된다면 이 중에 사적 반응이 뭐냐는 거죠. 그럼 구매 회피가 사적 반응인가요? 네, 맞죠. 얘가 사적 반응. 소송, 소비자단체 고발, 교환, 환불 조치,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뭘까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네, 공적 반응입니다. 결국 잘 보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뭔가 어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마이네트가, 자, 마이네트라는 양반 나옵니다.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고객만족 도입 배경의 중요성. 아까 저희 첫 번째 문제에선 이유재 박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또 마이네트가 나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문제가 반대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중에 워딩을 바꾸지 않았다면 반대 또 하나의 답은 뭘까요? 이유재 박사가 얘기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워딩을 바꾼 건지 한번 볼게요.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마이네트가 얘기한 거.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시장의 성숙화. 다 나와 맞습니다. 이거 마이네트가 얘기한 거. 3번. 소수의 과점 시장으로부터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과점 시장에서 경쟁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되었다. 맞죠? 4번. 소비자의 욕구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죠? 훨씬 더 다양하게 변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로 변경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면 내용을 틀리게 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답 중에 하나가 내용이 틀리는 문제이면 저희한테 고맙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유재 박사가 주장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문제 유형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그 다음에 뭐 홍보의 관점으로 보면 수익,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정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패턴. 다음 문제.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앞에 토탈을 써가지고 TCS라고 하는 거죠.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나옵니다. 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보게 되면요, 여기 잘 보세요. 시장 경쟁력 강화에서는 외부로 보여져야 되나요? 안 보여져야 되나요? 네, 외부로 보여져야 하는 이라는 관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저 반대된다고 보면 안 되고, 예, 또 다른 개념은 뭐가 있죠? 네, 내부 핵심 역량 강화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이거는 그럼 외부로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외부로 보여주면 안 되고 내부에서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미지 바깥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죠. 분명하게. 그죠? 프로세스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아, 그럴 리가 없죠. 고객 관리 바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나 렌탈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잘 보면 고객 관리 카드가 다 제품 옆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격 경쟁력 바깥으로 보여줘야죠. 저에게 싸다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요. 요소 상품력, 상품 경쟁력이라고도 부르죠. 바깥쪽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가지가 전부 다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예요.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하지만 프로세스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식스 시그마처럼 벤치마킹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제조기업이 다 알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프로세스. 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방식 중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게 되면요,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거라고 보면 뭐 종업원 선발이 있고 인사 관리,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권한 위임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원래는 노드스트롬의 경영 원칙, 뭐 경영 방식 따지면 그게 다섯 가지 경영 방식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방법이 다섯 가지. 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예전까지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게 항상 오답으로 사용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갖고 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조금 섞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안락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과 매출의 극대화를 꾀한다. 자, 안락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이라는 게 먼저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뭘까요?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건 지금 현재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내부 고객을 위한 것들이죠. 실제로 보면 2번에서 지금 보게 되면 뭘까요? 뭐 진심 어린 고객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의 인격을 먼저 존중해 줍니다 라고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인격을 먼저 존중해 줍니다, 이거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종업원 선발에 대한 것도 있고 권한 위임에 대한 것도 해당할 수가 있겠죠. 경력 같은 피상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종업원 선발이네요. 최초로 판매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그죠?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인사관리잖아요. 그러면 2번은 지금 권한 위임에 대한 게 맞을 겁니다. 분명히.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네 가지는 다 내부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 관계에 대하여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구전과 구매 행동. 자, 구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전제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오답이 나오는 데가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구전은 실제 구매한 고객이 실제 사용한 경험을 주고받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구전의 대전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비공식적, 그 다음에 뭐 언어적인 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공식적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비상업적, 네. 그 다음 뭐 쌍방향적,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전에 대한 것들은. 그럼 하나씩 볼까요? 소비자 간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이다. 맞죠? 왜냐면 직접 구매한 사람이 얘기할 테니까요.
2번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경우 상업적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 정보를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구전이기 때문에. 3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입니다. 맞죠? 4번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줄입니다.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전을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보 탐색이라고도 부르는데. 5번 소비자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에 대한 호의적이고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 이럴 리가 없죠. 5번이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 가지고 한번 오늘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 설명이 좀 자세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가지고요. 박정민 강사 검색하셔서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이 관련된 분석 자료라든가 다양한 합격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에 대한 솔루션은 충분히 공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3장 소비자의 행동 CS 개론 3장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